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토드 로즈, 오기 오가스의 다크호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크호스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그걸 따라하면 우리도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동기입니다. 동기를 부여해라, 목표를 가져라, 흔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요, 기존의 평범한 동기와 목표는 표준화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들 개개인에게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토익 800점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우리에게 설렘을 주진 않죠. 그래서 전에 나누어드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책에서는 심지어 목표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다크호스의 저자들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요. 나한테 맞는 아주 작은 동기, 미시적 동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나누어드릴 챕터에서는 몇 가지 미시적 동기의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공무원이 되고 싶어 같은 동기가 표준화된 동기라면은 미시적 동기는요, 아주 작고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미시적 동기라는 말이 명료하긴 하지만 기존에 없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동기, 목표라는 건 반드시 감정과 함께해야 효과적이거든요. 표준화된 동기, 예컨대 토익 800점 같은 걸 세우더라도 그 목표에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차라리 외국인과 딱 한 번만이라도 연애를 해보고 싶어 같은 목표가 나를 설레게 한다면 그게 효과적인 동기죠. 그럼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개개인성을 중요시하고 싶다면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이다. 당신의 가장 진실된 열망과 바램을 존중하면 된다. 진정한 동기와 일치하는 활동을 하면 당신의 인생 행로는 흥미진진하고 만족스러워진다. 진정한 동기 깨닫기는 충족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고유의 동기를 활용해야만 진정성의 느낌과 의미, 완수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의 기본 과제는 개개인성 이용하기이면서 이 과제는 진정한 동기를 찾아 나서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된다. 다크호스들의 삶은 그 자체로 미시적 동기의 특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다이애나 스미스에게는 생물들을 가려내 분류하고 싶은 욕구가 동기를 자극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북동부 지역의 버섯이 제 전문입니다. 버섯을 보면 어떤 버섯인지 알아맞히면서 주요 서식지, 생장 습성 등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알바로 하라미오는 생물을 가려내 분류하고 싶은 욕구에서는 다이애나와 같지만 이동성이 있고 빛깔이 알록달록하고 붙잡기 힘든 생물의 분류에 끌린다. 다시 말해 그는 현재 야생조류 전문 관찰자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깨달았죠. 저는 새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학구적인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조류를 관찰한 후에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에서 더 큰 충족감을 느꼈어요. 그렇다. 보건과인 파멜라 해치필드의 미시적 동기 역시 아주 특이하다. 그녀는 도자기류, 작은 동상, 가면 같은 3차원의 입체 유물과 관계를 맺는 것에 동기를 자극받는다. 반면 문서나 사진 같은 2차원적인 유물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녀는 종이 위의 평면적 유물은 어쩐지 복제물 같고 3차적 유물만 창조물처럼 다가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인류 미술품 보존 관리자 마가렛 앨리스는 17세기 동판화나 중세 필사본,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고문서처럼 2차원적인 물건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작업에서 오히려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그렇다. 다크호스들은 경쟁욕이나 창조욕 같이 사람들이 흔히 끌리는 보편적 동기와 자신만의 고유한 열망, 취향, 끌림에 따라 미세하게 조율된
아주 특별한 동기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잘 부각시킨다. 충족감을 얻고 싶다면 남들이 강요하는 열정이 아니라 당신의 항해에서 순풍을 타게 할 열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미시적 동기를 깨닫는 것이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 첫 번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유가 여기 있다. 표준화 계약에서 강요하는 바를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흥미를 평가절하하면 결국엔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런데 자신의 미시적 동기 깨닫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런 동기를 헤아리는 일은 불가능한 과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내면에 숨겨진 미시적 동기를 움켜잡아 밝은 곳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날마다 하는 본능적인 활동을 활용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비판 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이다. 뉴스에 나오는 앵커든 아니면 호텔에 줄 서 있는 낯선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지켜보다가 그를 비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즉흥적인 비판을 남들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한다. 이제부터는 이런 반응을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해보자. 비판 게임은 3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누군가를 비판하려 드는 순간을 의식하는 일이다. 우리는 사실 늘 누군가를 비판한다. 남들에게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듯 싶다. 두 번째 단계는 반사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일어나는 감정을 살펴보는 일이다. 그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자문해보면 된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이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만큼 속이기 쉬운 상대도 없다라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말한 적도 있지 않는가.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의 삶을 살았다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의 인터뷰 장면을 보다가 부나 명성을 쫓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든다면 아마 돈이나 세상의 갈채는 당신에게 강한 동기가 아닐 것이다. 반면에 꽤 성공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유명하지 않은 일을 보면서 와, 이렇게 재미없게 혼자 사는 사람을 갖다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반응이 당신 안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갈채가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즉, 어떤 반응이 나오든 꺼리낌 없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충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비판 게임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초점 대상은 남들이 아니다. 객관적인 척, 도덕적인 척 꾸며서도 안 된다. 그건 목적에 어긋난다. 이 비판 게임을 하는 목적은 강하게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당신의 감정 반응을 이용해서 당신 자신 안에 숨겨진 욕구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토드 로즈, 오게오가스의 다크호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